미국도 포기한 신기술 한국성공 KF-21, F-35 스텔스기 격추 로키드 마틴 기밀 보고서 유출됐다. 천룡 공대지 미사일은 2030년대 KF-21 보라매에 장착될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다. 타우러스 미사일의 도입 및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에 착수하여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로도 불린다. 연료, 주입 후 보관. 연료는 5에서 10년까지 보관 가능해서 임무 수행 시 연료를 주입할 필요 없음. 스텔스 디자인. 공기업 입구 톱니 처리. 스텔스 도료기. 201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라이지 넥스1,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다. 개발 완료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양산은 2031년까지라고 알려졌다. 성능과 디자인에서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 및 미국의 아금 -158JSS의 장점을 적절히 융합하여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타우러스 미사일처럼 이중 탄두 구조를 차용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스텔스 디자인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다면 지상에서 쏘는 지대지, 함상에서 쏘는 함대지, 잠수함에서 쏘는 잠대지 크루즈 미사일들과 함께 개전 초기부터 북한 지휘부를 단숨에 없애버릴 수 있다. 특히 천룡 공대지 미사일에는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관통탄두 기능도 갖추게 되어 지하갱도에 있는 북한 지휘부도 괴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0년대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KBD-350 공대지 미사일을 추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2차 사업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국산 기술로 만드는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 사업을 계획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공군에 실전 배치되었을 때 공군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독일에서 수입한 260발로는 모자라서 공군은 최대 600발 정도의 공대지 유도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는데 그 나머지는 국산 공대지 유도탄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이었다. 군은 2018년부터 개발에 착수하게 되어 2021년 말까지 탐색 개발을 마칠 예정이고 체계 개발은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에 참여한 업체로는 라이지 넥스1,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비용은 개발 비용 약 3,100억 원. 양산 비용은 5천억 원을 포함하여 양산될 시기인 2031년까지 총 8,100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2019년 알스 2019에서 라이지 넥스1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었다. 2021년 서울 알스 2021에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의 이름은 천룡이라는 이름으로 밝혀졌다. 2021년 8월 9월 총 3차례 F-4 팬텀2 전투기를 띄워서 유도탄을 분리하는 시험을 했는데 3차례 모두 성공했다고 한다. 주 운용 플랫폼은 KF-21 보라매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 다른 플랫폼도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도 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년 9월 15일 국방과학연구소 A&D의 종합연구소에서 천룡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천룡 공대지 미사일은 비행 중인 F-4 팬텀2에서 3분리되어 날개를 펼치고 안정적으로 표적을 타격했다고 한다. 이때 발사체의 점화 없이 글라이딩만으로 표적을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공대함 미사일 파생형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개발 주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전에는 연구개발 주관을 방산업체로 전환할 것으로 검토했지만 사업 여건, 비용, 전력화 시기, KF-21의 타격 능력 적기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애들 주관으로 계획을 확정했다. K방산 수출 감소와 글로벌 신뢰 위기 직면? K방산이 3년 연속 수출 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173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방산 수출액은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약 100억 달러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이라크,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천궁, 천무 다연장 로켓,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 수출 계약을 포함한 약 15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이라크와 1357억 원 규모의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 수출 계약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했던 200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하며 K방산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폴란드와 추진 중이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무산되면서 전체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방위사업청은 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올해 수출 실적이 15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지만 폴란드 측의 결정으로 계약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방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계엄 사태 이후 일부 수출 대상국의 태도가 변화하면서 K방산의 글로벌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엄 선포 당시 방한 중이던 키르기스스탄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형 기동헬기 생산 현장 방문을 급히 취소하고 귀국했으며 한국산 방공 무기 체계를 도입 중인 아랍에미리트 공군 방공사령관도 방한 계획을 철회했다. 또한 폴란드 내에서도 계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퍼지며 K방산 수출에 대한 신뢰와 협력 강화가 정치적 변수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K방산 수출 목표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존의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방산 수출 산업의 계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목표 설정과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과 국제 신뢰 확보가 필수라며 특히 기존 수출국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방산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의 수출 감소와 정치적 변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파트너들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정부의 강력한 성장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3. 새해 알리는 막강 활력 지축 흔들다. 2일 오전 8시 경기 연천군 부흥동 진지. 영화의 혹한 속에서 강렬한 포성이 훈련장을 뒤덮었다. 이날 사단 명문 포병여단은 새해를 맞아 자주포 포탄 사격 훈련을 했다. 장병 360여 명과 K9, K55A1 자주포 23문이 투입된 훈련은 적 도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화력 전투력을 재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훈련이 시작돼 대포병 탐지레이더가 포착한 좌표가 지휘소로 전달되자 긴장감이 훈련장을 감쌌다. 목표 식별 완료. K9, K55A1 자주포가 빠르게 진지로 기동했다. 항력 감소 고폭탄, 히비비, 이 장전되는 소리와 함께 방열을 마친 자주포 포신이 하늘을 향해 움직였다. 사격 준비 끝이라는 보고에 이어 하달된 사격 명령. 3, 2, 1, 쏴. K9 자주포가 불꽃을 뿜어냈다.
확인탄 명중. 명중 알린다. 확인탄이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확인탄 사격으로 몸을 푼 장병들은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을 향해 본격적인 사격을 펼쳤다. K9 육문으로 구성된 한 포대가 목표 지점을 향해 차례로 포탄을 쏘아 올렸다. 그 순간 자주포가 불을 뿜으며 강렬한 진동이 대지를 울렸다. 장병들의 구령 소리에 맞춰 쏟아진 자주포 포성은 훈련장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뒤를 이어 K55A1 자주포 포대가 차례로 목표를 향해 포탄을 날렸다. 훈련장 한쪽에서는 김태엽 상병이 동료들과 함께 신속히 포탄을 장전하고 있었다. 훈련에서 처음 사수를 맡은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사격에 나섰다. 날씨가 추워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정확한 사격을 위해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김상병의 말처럼 혹한 속에서도 장병들의 사격 준비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단순한 사격 기술 점검을 넘어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장병들의 협동력을 시험하는 데에도 목표가 있었다. 대전 차용 지뢰살포탄을 활용한 사격은 적의 기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훈련으로 진행됐고, 고폭탄을 활용한 정밀 타격은 적의 도발 원점을 초토화하기에 충분했다.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동시탄착 사격이었다. 적지종 심작전팀이 제공한 좌표에 따라 모든 자주포가 일제히 발사 준비를 마쳤다. 여단장이 무전기로 단호히 명령을 내렸다.